피가 나도록 긁고 한 분은 염증에 점점 얼룩지는데 마땅한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해 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정 자연치유입니다. 오늘은 건선, 이거 불치병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요즘 들어 부쩍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많아졌어요. 특히 건선, 습진, 아토피와 같이 이 만성적인 피부 질환을 오랜 기간 뚜렷하게 치료하지 못한 채 그 불편함을 겪는 환자를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중 건선을 살펴볼 건데 피가 나도록 긁고 한 분은 염증에 점점 얼룩지는데 마땅한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해 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선이란 거는 피부가 하얀 비늘과 같이 딱지가 지며 울퉁불퉁해지고 붉은 반점 등이 수반되는 이런 증상을 말하는데, 이게 심해지면 피부가 소나무 껍질처럼 이게 갈라지고 검게 착색되기도 합니다. 또 건선은 항상 건조한 형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습진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면서 다양한 변이를 합니다. 이 건선은 모양 및 특성에 따라서 물방울형, 판상형, 한상형, 지도상 범발형, 관찰부 건선 이렇게 구분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만성이 되면 이게 농포형이 되기도 하고 홍피형으로 넓게 퍼지기도 합니다. 근래 들어 이 증상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건선의 환경적 발병 요인 때문일 겁니다. 이 건선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유전적, 정신적, 환경적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 유전적 요인은 그냥 말 그대로 가족 내력으로 인해 발병하는 것을 일컫는데, 때로는 부모 모두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건선이 발병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음은 이 정신적 요인입니다. 흔히 스트레스성이라고도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 스트레스와 건선 발병률 간의 연관성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무려 70% 정도까지 된다고 해요. 분노나 근심, 걱정, 이런 긴장 같은 감정이 몸에 이 자극을 주면 건선이 발병할 수도 있고, 또 그 건선이 다시 여러 증상들로 환자를 괴롭혀 다시 스트레스를 또 유발시켜요.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며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인데, 현대에 와서는 이 오염되고 가공된 먹거리를 먹고 탁한 공기, 또 거주하는 집에서 내뿜는 이 환경 호르몬 등의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 몸은 혹사당하고 있죠. 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료 방법은 요게 국소적일 때는 부신피질 호르몬제나 비타민 D 유도체, 또 보습제 등을 발라서 잠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제의 부작용으로 모세혈관의 확장이 나타나고 피부 위축 등이 나타나고 또 인설이 나타납니다. 이게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면 광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죠. 이 자외선을 이용하는 광선 치료를 흔히 사용하는데, 이건 잠시 진정시키고 속도를 늦추는 정도에 머무르죠. 약물의 경우는 부작용으로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주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약물의 내성이 생겨가지고 치료 효과가 떨어지니까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약물과 연고를 이 대증으로 사용하면서 자외선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제거하는 치료 방법으로 알려진 것이 없어서 그냥 상황에 맞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도죠. 이 건선 환자는 피부에 마찰 또는 긁어서 상처가 나면 피부에 새로운 병변이 나타나면서 이 전신으로 번져나가요. 이 스트레스나 과로, 또 감기 등에도 발병하기가 쉽고, 또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심해지기에 아주 특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질환, 건선, 이 자연 치유할 수 있는 건 없는 걸까? 제가 명리의학으로 건선의 근원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어떻게 이 자연 치유를 이뤄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선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이 사주를 살펴보면 이 사주 전체가 참으로 건조합니다. 이 화에너지인 병화, 정화가 사주의 윗부분인 이 천간에 많아요. 또 이 사람들이 계절적으로 여름철에 태어나서 사, 오, 미에 이 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 안에 이 물에 해당하는 임수, 개수, 진토, 축토 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몸에 열이 많고 이를 식혀주는 물이 없어서인지 몸이 건조하고 쉽게 갈라지면서 피부가 건조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럼 명리로 체질을 알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건선 환자는 대개 몸이 조열합니다. 열이 많고 몸에 물기가 없는 사주 구성을 갖고 있어요. 대개 이 피부 환자가 그렇듯이 건선 환자도 사주 구성에 따라서 그 피부의 양상이 제각각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 목인 간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도 혈액의 흐름이 전혀 달라요. 이 목화가 같이 뜨겁게 어우러진 사람인 경우에는 이 불에다 나무를 계속 공급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 혈열인 경우에는 피부에 퍼지는 속도도 참으로 빠르고 열이 나면서 피부가 많이 갈라지고 가려움도 심해요. 더불어 고혈압이나 심장의 열로 인해서 성격도 조급하고 귀나 목 주변으로 갈라지면서 붉게 달아올라 주로 목과 어깨 주변에 피부 질환이 심해지는 모습을 보여요. 이런 경우는 말입니다. 간에 열을 풀어주면서 심장의 열을 발산시켜주면 그 증상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이 똑같이 목화인 경우에도 목이 오히려 사주에서 지나치게 강대해서 불을 오히려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타고 있는 불에 나무 땔감을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오히려 불이 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는 건선의 증상도 심하지 않고 이렇게 옆구리나 겨드랑이 등 쪽으로 조금 약간 붉어지고 살살 가려우면서 이 대상포진의 형태처럼 띠를 이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간의 지나치게 강함을 억제할 수 있는 이 폐기를 돕거나 오히려 심장의 혈액순환이 잘 돌도록 하는 일에 역점을 두는 거죠. 이 앞에 것 금의 강함을 이용해서 목을 조절하기에 이거를 금극목이라고 표현하고, 뒤에 거는 간의 힘을 빼면서 심장을 돕기에 목생화라고 일컫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간 기능이 소통되면 피부는 정상을 회복하면서 새살이 돋고 피부가 깨끗해지죠. 이처럼 명리의학에서는 똑같은 목과 화의 상황에서도 그 힘의 균형과 주변과의 관계에 의해서 병변이 달라지고 치료도 바뀌어함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 자연의 계절만이 아니라 그 사람 각각의 개인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이 있어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병이 심해지고 덜해지면서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흐를 것인지를 미리 대비해서 치료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쫓아다서는 피부병을 치료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미리 몸의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를 알고서 그 조하고 습함, 차갑고 뜨거움을 잘 조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피부는 늘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그 온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보습이 지나치면 오히려 염증이 심해지고, 보습이 부족하면 피부는 갈라지면서 가려움으로 쉽게 긁게 되죠. 그 사람의 에너지의 분포의 그 정확한 모습은 그 사람의 사주에서 잘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주가 흘러가는 계절에 잘 우리가 응대하기만 하면 건선도 결코 어려운 병은 아닙니다. 건선을 앓는 환자가 주로 열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과 이 유병률이 높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물론 명리의학으로 이런 모든 것을 파악했다고 해서 다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건선처럼 뚜렷한 원인을 못 찾는 경우는 좋은 치료 방법으로서 그 의의가 큽니다. 만약 내가 뚜렷한 개선은 보지 못한 채 건선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다면 너무 낙담해서 치료를 포기하지 말고 명리의학을 통해 나의 체질을 찾고 그에 맞는 치료를 이렇게 한번 받아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